쉬운 경제입니다. 반드시 꺼진다. 대한민국 3대 거품 언제 터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3대 거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상화폐, 두 번째 바이오주, 세 번째 서울 아파트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가상화폐, 이거 좀 유명하죠. 자, 가상화폐 시세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 730만원 정도 하고요, 이더리움이 230만원, 리플이 520원 정도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걸 8월 15일 날 보낸 강의였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비트코인 한 30만원 정도 오른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한 30만원에서 8만원 정도 20% 급락된 상황. 그리고 리플은 오히려 300원대에서 500원대로 많이 올라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변동폭이 큰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뭐 한때 열풍이 불었었죠. 자, 2017년 말에 한 7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이 2,500만원까지 4배로 수직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올랐다가 어떤 제재가 떨어지면 좀 빠지고, 또 올랐다가 각 국가에서 비트코인 제재를 하게 되면 또 빠지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결국엔 4배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이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1억까지 외치신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자, 그 이후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쭉 빠지면서 700만원까지 거의 한 4분의 1 토막까지 났었죠. 자, 이것을 몇몇 언론사에서는 정부 때문에 폭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요, 정부에서 늦게 대응을 한 거예요. 오히려 더 빨리 규제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비트코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추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인터넷 나야나라는 업체에서 랜섬웨어 사태가 일어났는데, 자, 서버 150대가 랜섬웨어에 감염됐어요. 이 3천여 개 웹사이트가 마비됐거든요. 이게 나야나 웹호스팅 업체인데, 이게 뭐냐, 서버를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에 홈페이지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각각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그런 서버 하나당 뭐 한 200여 개 정도의 홈페이지가 걸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서버가 다 날아가면서 3천여 개의 웹사이트가 마비가 됐더라. 자, 그런데 이 해커가 합의금 13억 원을 주면은, 자, 그 랜섬웨어에 걸려있는 거를 해지할 수 있는 암호를 주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객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자, 암호를 주고 이거를 해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해독할 때 이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거예요. 왜냐? 추적이 안 되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범죄자한테 돈을 줬으면은 이게 추적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적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국가기관에서 가만히 냅둘 리가 있나요? 없죠. 이걸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어둠의 세력에서 많이 이걸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가상화폐 이거 말고도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걸 어디다가 써요? 자, 봐봐요. 자, 이 가상화폐로 일상생활에서 쓰려고 그러면 결제 수수료가 약 5,000원 정도 들고요. 결제 소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이름만 가상화폐지 화폐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상품입니다. 이건 뭐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이거 전기 먹는, 이거 전기 낭비, 이거 그래픽카드 낭비, 이거 돈 낭비에 돈 낭비.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돈 낭비, 전기 낭비. 전기 낭비 뭐예요? 환경 낭비죠. 자,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튤립 거품은, 뉴질랜드에 있었던 튤립 거품은 아름다운 꽃이라도 남았지 가상화폐는 남는 것이 없다. 결국에는 이것은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고, 지금 좀 버티는 걸로 인해서 700만원대에서 버티는 걸로 인해서 다시 급등하지 않을까,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일단 어떤 거품이든 이렇게 폭삭 주저앉으면 그걸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중국 부동산 무려 4,700포인트까지 찍고 올라갔지만 현재 지금 뭐예요? 2,500포인트에서 결결되고 있잖아요. 한 번 폭락한 것은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쌍봉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항상 끝의 말로는 좋지가 않더라. 자, 물론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에서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거는 제가 볼 땐 언젠간 꺼지는 부분이다. 그냥 모르는 게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한민국 거품 두 번째 볼게요. 바이오 주식이에요.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699포인트로 오랜만에 7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코스닥이라는 이제 시장은 보통 500에서 한 6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코스닥이 어느 순간부터 800포인트 찍고 900포인트까지 가까이 간 적이 있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코스닥. 그동안에 외면받던 이 코스닥 시장이 왜 갑자기 급등을 했을까요? 뭐 저금리 기조로 인한 코스닥 시장의 자금 유입도 원인이 됐겠지만 또 하나 거품이 형성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의약품 관련 바이오주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셀트리온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고평가가 됐냐. 저희가 8월 15일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면은 한 67조 원 정도 돼요. 자, 이 시가총액 67조 원의 매출액이 2조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삼형제를 팔고 나서 살 수 있는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비슷해요. SK텔레콤, KT, LG U+ 35조밖에 안 되는데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가총액이 67조 원이에요. 통신 3사 사고도 28조 원이 남아요. 매출액은 2조 원인데 그럼 얘네들 순수익 얼마겠습니까? 통신 3사 순수익. 이 통신 3사 순수익 보면 3조 6천억 원이에요. 자, 이 셀트리온 3사의 매출액 2조보다도 훨씬 많아요. 자, 순이익이 매출보다 훨씬 많은데 보면은 시가총액은 28조 더 싸요.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주식에 대한 거품을 이제 측정할 때 퍼라고 해서 PER을 많이 씁니다. 한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의 가격으로 거래되는지 나타나는 지표. 이건 솔직히 산업마다 많이 틀려요. 현대차 같은 굴뚝산업은 굉장히 낮게 측정되고요. 이제 기술주 같이 이제 뭐 인터넷주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와요. 아무래도 영업 순이익이 좀 적더라도 미래의 가치성에 비해서 좀 주가가 높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삼성전자는 한 8.31 정도 되고 2012년에 2018년에 6.8 정도 나오거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 좀 높아요. 29 정도, 30 정도 나오죠. 이건 뭐냐? 네이버에 대한 시장 가치를 더 사람들이 높게 보고 그에 대한 주가에 그게 반영된다는 거죠. 성장 가능성까지 같이 본다는 거죠. 아무래도 굴뚝산업보다는 이제 인터넷 사업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럼 바이오주는 어떤지 볼까요? 한미약품하고 셀트리온 보면은요, 퍼가 90이에요. 70에서 90이에요. 80, 80. 2018년 말 기준 90 정도 나오더라. 자, 퍼가 90이에요, 90.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이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솔직히 이게 물론 잘 되면은요, 뭐 정말 지금 전 세계 시장 의약품 시장에서 그 고가의 의약품을 팔면서 수익을 그냥 무궁무진하게 끌어올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제약회사만 그렇고 나머지 국가들의 제약회사는 손 빨고 있냐 이거죠. 다 같이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결국에 복불복이더라. 자, 이게 하나 터지면 다행인데 안 터지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터질 것만 생각하고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보고서를 잘 써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은요,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14만 7천 원으로 잡았어요. 자, 이 정도 가치로 떨어져도 솔직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골드만삭스는 이 정도로 잡았고요. 한미약품은 3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자, 이거 두 개 보면 오늘 날짜의 주식인데 많이 빠졌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연중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와중에서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솔직히 누가 봐도 약간 의심이 된다 이런 상품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갈 거면 처음에 들어가셨어라. 처음 불꽃에 들어가셔야지. 그 불꽃이 한번 꺼지면 비트코인처럼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쌍봉은 잘 안 일어나요. 대부분 이렇게 꺼지고 나서 쭉 약세장으로 흐지부지다 폭삭 주저앉더라. 그것이 거품의 상품들의 특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건 쇼킹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대한민국 3대 거품 서울 신축 아파트예요. 물론 제가 지금은 서초구 가장 비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서울 아파트 지금 대부분 거품이 꼈어요. 자, 지금 이거 8월에 강의 들었는데 그 8월부터 9월 초까지 집값이 급등하면서 솔직히
집값이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더 오른 상황인데, 자, 지금 가장 집값 비싼 곳 중 한 곳인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면은요, 지금 호가가 26억 4천부터 31억까지 있어요. 그럼 실거래가를 보면 최근에 30억에 거래된 건이 있더라. 자, 무려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자, 이게 뭐 50평, 60평도 아니고 34평짜리 아파트를 무려 30억 주고 샀어요. 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요, 뉴욕 맨하탄 가격보다 더 비싸요. 뉴욕 맨하탄도 이 정도면 한 20만 불에서 한 25만 불이면 매수 가능한데, 뉴욕 맨하탄 가격보다 이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더라.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 뉴욕 맨하탄에 있는 고액 연구자들이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강남 사람보다 비중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거품이 꼈더라. 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거품이 끼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그 못 사는 나라들 보면요,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국가들도 도심에 있는 콘도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3억, 4억하고 렌트비 뭐 100원, 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나가요. 어느 국가든지 가장 고급되는 부촌의 가격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자, 이 반포만 가격이 뭐 20억, 30억 하고 다른 아파트 가격은 뭐 10억 미만이다. 이러면 인정이 돼요. 여기는 아주 부유층만 사는 동네. 근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죠. 서초구 전체가 다 이런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고요. 강남구도 이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거 따라가려고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너도 나도 10억 이상 가격을 비싸서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지금 10억은 우스운 상황이 됐어요. 강북에, 자, 그 교통 안 좋은 강북에도 14억짜리 아파트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 거품을 무슨 기준으로 보냐? 이 아파트를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들, 솔직히 소득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서초구 아파트 사는 사람이면 의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자, 그래, 의사는 의사 부부가 많아요. 의사 부부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26억을 벌려면 얼마나 걸리냐? 단순 계산해 봤더니 20년이 걸려요. 자, 연봉 2억 되는 연봉 1억 맞벌이 초고속 가구가 맞벌이를 해도 이 금액이 걸리더라. 거의 저희가 쇼킹 부동산에서 분석한 적이 있어요. 의사 연봉 전문의 연봉 1억 7천만 원, 평균 전문 1억 7천만 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그 의사들입니다. 한 달 세후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요. 지금 강북의 뉴타운 아파트 한 달에 400만 원 쓰고 600만 원씩 저축해도 20년이 걸려요. 이게 거품이라는 거예요. 실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은 계산 안 하고 무조건 가격부터 띄워놓은 상태. 그러니까 거래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이게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아, 이 가격이 영원히 지속되는구나 착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반드시 꺼진다. 자, 모든 부동산 거품이든 자산 거품이든 단기간 내 치솟은 자산 거품 반드시 꺼진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이 전하는 쉬운 경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